이 히든 마크업 모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아셔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목차가 HMM을 왜 하는지, 그리고 HMM이 적용된 교육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히든 스테이트를 정의하려면은 어떠한 작업들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HMM 모델에서는 파이 A, B, 즉 초기확률, 전이확률, 방출확률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들의 갱신을 위해서 EM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EM 알고리즘이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HMM은 왜 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보신 건데, 요거 보면서 또 저 얘기야 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페이지를 또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 기대하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한 데이터는 두 종류예요. 첫 번째 데이터에는 제가 초등학생인 딸의 필통을 맨날 챙겨준다고 합시다. 근데 색연필을 챙겨주는데 월, 화, 수, 목, 금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챙겨주고 금요일 날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순서를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나중에 봤을 때 그 순서가 얘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연필을 학교에 가서 쓰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순서가 필요가 없는 그런 데이터를 처음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염기 서열 데이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염기 서열 데이터의 몇 번째, 제가 정확히 번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영재성이 드러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데이터를 순차 데이터라고 하는데, 순차 데이터를 고려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HMM, 히든 마크업 모델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6년경에 백화점의 추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거기서는 구매자들이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이 구매한 것들을 보고 다음 한 달에 구매할 것들이 어떤 건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달 동안 구매한 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물품을 주로 샀고 취향이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육에서 추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히든 성질로 뭐 스킬이 점점점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변하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태 변화를 고려한 히든 마크업 모델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에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추천을 돌렸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고 있는데 얘한테 요걸 보고 다른 애들이 네가 여기에 왔는데 다른 애들은 다 두 자릿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하고 있어. 그걸 추천을 하게 된다면 얘가 좀 놀라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먼 산이 있는데 이 앞에 걸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시스템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거 같은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HMM이 적용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제가 한 4종류를 보다가 첫 번째 종류는 우리가 HMM을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초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웰스라는 거에서는 히든 스테이트, HMM 시스템에서는 히든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히든 스테이트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BIC를 활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HMM을 활용하려면 파이 A, B, 초기 확률, 전이 확률, 방출 확률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파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A 확률 매트릭스는 이미 초기화를 했다. 그리고 B 매트릭스는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에 따라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이 AB 확률이 무엇이었던지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옆에 그림을 다시 봐주세요. A 같은 경우에는 위에 히든 스테이트들이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서 움직이거나 그런 거를 가리키는 확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B라는 거는 히든 스테이트에서 실제로 옵저버블로 내려가는 확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Imax라는 거는 앞에 웰스하고 다르게 여기 실험의 주제 HMM을 선택한 이유들이 다 디스크라이브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앞에 것과 다르게 3개에서 5개의 히든 스테이트를 그 인더스트리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거대로 우리도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더스트리에서는 3개에서 5개가 그 기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매닉이라는 시스템은 앞에서는 BIC 값, 뭐 히든 스테이트를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AB 확률을 초기화한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밑에 논문의 특이한 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강의 노트를 조회하는 거를 HMM 시스템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강의 노트를 조회를 한다라고 하면 버튼을 클릭할 때 Previous를 누르거나 Next를 누르거나 몇 페이지로 가자 뭐 그런 걸 누르잖아요. 그런 거를 다 스테이트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맞는 히든 스테이트는 학생들이 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히든 스테이트로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1대1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시스템에서 예측한 스테이트가 있는데 얘가 누르는 스테이트가 다른 거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서는 previous를 예측을 했는데 얘가 실제로 버튼을 누르는 거는 next다. 라고 하면 이건 오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류의 횟수를 몇 번 했다라는 걸 계속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임계점을 넘긴다라고 하면은 다시 파이 AB를 갱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퀀스가 나타날 때마다 파이 AB를 갱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시스템에서는 오류가 임계점을 넘기게 된다라고 하면 갱신을 하는 것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펀투 같은 경우에는 HMM도 적용을 하고 DKT도 적용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HMM을 적용할 때 스테이트의 구성 조건을 보면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펀투스 예에서 보시면은 컨셉과 스킬을 히든 스테이트, 은닉 상태를 규정하는 팩터로 지정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컨셉이라는 것은 처음에 컨셉이 있다라고 하면 서브 컨셉을 지정을 할 수 있고 서브 컨셉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HMM에서 은닉 상태라고 하는 거는 서브 컨셉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걸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컨셉이 삼각형이다 라고 하면 서브 컨셉은 합동, 서브 컨셉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합동의 규칙과 합동의 응용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컨셉이 가장 하부에서 스킬을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펀투스에서는 LG라는 이름으로 러닝 갭이라는 이름으로 스킬을 규정을 했는데, LG라는 것은 블룸 교수의 텍소너미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보셨어요. 시리아에서 2008년에 개발 학생의 지식 습득 프로세스에 기반한 어댑티브 러닝을 하는 AIWBES 시스템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의 컨셉은 히든 스테이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앞에서 3개에서 5개가 일반적인 인더스트리 기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42개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스테이트가 어떻게 이 학생들에서 어떤 것과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측되는 스테이트는 어떤 것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든 스테이트가 어떤 게 적정하다라는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는데,
그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 종류 하나가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 BIC라는 매저입니다. 이 매저는 수식에 의하면 -2 곱하기 likelihood라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가능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 모델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하면은 BIC 값은 작을수록 이 모델은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히든 스테이트의 수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히든 스테이트의 수가 수가 들어갔을 때 그거에 의해서 라이클리우드를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계산된 라이클리우드가 작아진다라고 하면 히든 스테이트 수가 그게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BIC 값이 작은 값을 가지는 게 4와 5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4와 5 정도 되는데 우리가 K-means 클러스터링에서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할 때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갑자기 많이 내려가는 포인트가 우리가 셀렉트 해야 하는 개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BIC 값으로 우리가 BIC 값에 의존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4개가 가장 적당한 스테이트의 개수이다 라고 우리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히든 마코프 모델을 하게 되면은 파이 AP라는 거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에서 다음 스테이트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 초기 확률, A 전이 확률, B 방출 확률을 잘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 EM 알고리즘이라는 걸 씁니다. EM 알고리즘을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좀 이해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전 정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 알고리즘은 히든 마코프 모델을 구성하는 파이 A, B 갱신을 위해서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반 지식으로는 기대값이 뭐냐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가능도, likelihood라는 게 뭐냐 그리고 최대 가능도 추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기대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전을 한 번 던졌어요.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2분의 1이다 라는 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주사위가 2개가 있는데 주사위 2개 중에 1개만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각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만약에 3이 나온다라고 해도 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죠. 여기까지 모두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가지고 100점 만점인 10문제로 구성된 특정 중학교의 평이한 중간시험에서의 철수의 기대 성적을 보자 라고 하면은 얘가 맞을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10문제인데 같은 점수 때 10점씩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0점인데 10점 곱하기 2분의 1 한 것을 전체 10문제에다가 다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50점이 중간값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식화해보자 라고 하면은 문제 각 하나당 이름을 x1부터 x10까지 준다라고 하면은 문제 하나의 확률은 x1의 확률은 2분의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x1의 총점은 10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더하면은 기대 성적이 나오는데 요것을 다시 수학적 이름으로 다시 쓰자 보면은 서메이션 i는 1부터 10까지 xi, pxi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기대값이라는 것은 각 측정치가 측정치는 xi겠죠. 관측된 확률을 고려했을 때 가중치가 고려된 평균이다 라는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값이라는 것은 expectation인데 expectation은 그냥
전체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1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측정치가 관측될 확률을 고려했을 때 가중치를 고려해서 평균을 낸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가능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제가 대표적으로 그렸는데 이 분포에 보시면은 얘는 종용 분포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종용 분포에서 보면은 가장 중간점, 이 평균 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나 퍼졌는가를 얘기를 하는 게 시그마라는 값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분포를 확률 분포로 하면은 p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스퀘어분의 1 exp 가로치고 서메이션 xi 마이너스 뮤i 제곱 나누기 시그마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확률 분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능도이냐 확률 밀도 함수이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확률 함수를 보고 이름을 두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관측 값에 우리가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확률 밀도 함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분포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에 관심이 있다. 뮤나 시그마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가능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는 뮤나 시그마 스퀘어가 고정이 되고 x1부터 xn까지만 변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도 함수라는 것은 x1부터 xn까지는 고정이 되고 항상 변하는 것은 뮤와 시그마 스퀘어라는 것으로 우리는 가능도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도는 생각을 할 때 그냥 확률을 다 곱한 건데 요거를 그냥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수의 중심으로 표현을 한 거다라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아까는 삼성초등학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코엑스 초등학교라고 했어요. 코엑스 초등학교 3학년 일반 학생들이 이 수학 3단원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시험을 봤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력이 해당 단원을 이해하는 아이들로부터 해당 개념을 이용해서 발명품을 만들 정도로 머리 좋은 아이들이 있다. 여기서 보면 블룸의 블룸 교수의 텍서너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파이 A, B를 갱신할 때 아까는 히든 변수가 없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히든이 들어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시험 점수대가 나왔는데 점수대가 아주 다양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옵저버블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HMM을 구성하는 파이 A, B는 어떤 방법으로 구해야 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것의 솔루션을 주는 것이 EM 알고리즘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아까 코엑스 초등학교 3학년 일반 학생들의 시험이 1년 점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노트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선생님은 히든 마커프 모델을 적용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걸 가르쳐야 될지를 잘 알려준다라고 하니까 파이 A, B 값을 갱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최대 가능도 추정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관찰된 확률들을 모두 곱한 것을 그런 관측값들이 나올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관측값만 있는 게 아니라 히든 변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실력이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잠깐 또 생각을 해볼게요. 확률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뒷면이 나오는 확률도 2분의 1이죠.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확률들을 전체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더하게 되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같은 아이디어로 각 관측치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확률을 더한다라고 하면 위의 것과 같아지지 않을까? 1이니까. 그래가지고 앞에서는 최대 가능도 추정법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EM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는 건데 람다라는 것은 파이 AB의 값입니다. 파이 AB의 값을 구할 때 요 값을 맥시마이즈, 최대화하는 값을 구하는 것이 최대 가능도 추정법인데 다른 이름으로 히든 스테이트가 들어갔을 때 요 값을 최대화하는 파이 AB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EM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